이번 시간에는요, 그 사관학교 관련해서 좀 세미나를 진행할게요. 일단은 그 선생님들 다 조사를 하셨잖아요. 일단 제가 먼저 조사한 거를 통계적으로 종합해서 조사한 거를 먼저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관학교는 학생들 좀 많이 지원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6회 지원, 그리고 정시 3회 지원의 제한사항에서 자유롭고, 첫 번째는 국수형 수능과 난이도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실력 점검하는 데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이랑 난이도는 비슷한데 좀 어려운 문항이 좀 더 많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 연습도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지원하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사관학교 입학했을 때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가 국가 지원으로 병행 면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복비, 그다음에 품위 유지비도 지급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십을 조금 키우기에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학위 취득도 기본적으로 문학사나 이학사, 공학사 등 그런 군사학사에 대한 학위 취득이 좀 원활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원하면은 아이들이 좀 더 장점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원 동기를 심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예,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 군대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문학사도 딸 수 있고 이학사도 딸 수 있고 공학사도 딸 수 있으면은 이 부분한테 학생들을 언급을 해주면 좀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모집 요강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입학 자격은 2003년 1월 2일 생부터입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생까지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나이 제한이 3수 나이인데 1월 2일까지니까 3수라고 하더라도 뭐 볼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좀 아닌 친구도 그런 부분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형 방법을 보면은 크게 사관학교 4개 사관학교 전부 다 우선 선발이라는 거를 이제 뽑고요. 우선 선발을 한번 뽑고요. 그 다음에 종합 선발을 뽑고, 그 다음에 특별 전형이 있더라고요. 이건 다 공통적인 부분이고, 정시 수시 따질 때 수시는 우선 선발하고 특별 전형이 좀 수시와 비슷하다. 2차 시험 끝나면 거의 이제 학벌 발표를 한다. 그리고 종합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종합 선발을 정시랑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한번 볼게요. 전형 일정 보면은 2023년 7월 29일 저희 정기 제출 기간이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제 서류 제출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서류 제출을 좀 1차 합격한 학생들 서류 제출을 제출서를 잘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근데 1차 시험 합격한 다음에 2차 시험을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등록을 안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이 서류 제출 기간이랑 뭐 같은 데도 있고 아니면 더 일찍 등록 기간이 짧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서류 제출 기간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은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AI 면접이 있는데 AI 면접은 육사는 이제 2차 시험 할 때 2차 시험을 볼 때 그때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사관학교는 그 전에 합니다. 국간사 같은 경우에는 인성검사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을 좀 볼게요. 모집 인원은 뭐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육사도 계속 330명 유지가 됐었고, 그 다음에 공사도 235명으로 계속 변동이 없고요. 회사도 170명으로 이제 변동이 없고, 국간사도 이제 9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변화는 크게 없는데, 굳이 변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육사 남학생이 2명 줄고 여학생이 2명 늘었다. 그리고 국간사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조금 늘고 그다음에 여학생이 조금 줄었다. 아무래도 여학생을 상당히 많이 뽑는 대학이기 때문에 국간사 아무래도 간호장교니까. 근데 남학생이 조금 늘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간사는 좀 특이한 게 그 우선 선발하고 특별 전형은 성별 구분 없이 계열별 성적으로 뽑습니다. 계열별 성적으로. 그래서 성별도 구분하고 계열도 구분하는데
국간사 우선 선발하고 특별 전형은 성별은 구분 안 하고 계열별로 뽑는다. 그 대신 종합 선발은 다른 학교들이랑 동일하게 성별, 계열 구분해서 뽑는다. 경쟁률을 이제 보면은요, 경쟁률도 뭐 크게 변동은 없어요. 보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크게 변동은 없어서 올해도 거의 비슷한 그 경쟁률이 형성되지 않을까. 대신 이제 변수가 좀 있다면은 이제 뭐 이제 수능 응시자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허수 지원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예전부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시험 삼아 보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을 해도 1차 시험만 보고 그 체력에 2차 시험에 참가 안 하는 학생들이 계속 더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비슷하거나 하락해도 약간 하락하지 않을까. 하락을 하더라도. 올해 육사 같은 경우에는 그 체력 검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종목이 좀 더 까다로워진 것 같아서 육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불합격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번외로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체력에서 떨어지는 학생들 진짜 많거든요. 예. 아무래도 육사가 지금 경찰대랑 좀 비슷하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목이 되게 많이 늘어나서 육사 지원하는 학생들은 체력 2차 시험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집 요강 한번 볼게요. 우선 선발 보면은요, 그 육사 같은 경우하고 공사는 70% 뽑고요. 학교장 추천하고 일반 우선으로. 뭐 이제 용어는 좀 틀린데 육사는 뭐 적성 우수라고 하고 공사는 일반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우선이라고 제가 평리를 할게요. 그래서 육사와 공사는 우선 선발로 70%를 뽑고 회사는 조금 많이 80% 뽑고 국간사는 60% 뽑는다. 그리고 추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사는 이제 5명, N수생, 재수생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5명에. 국간사 같은 경우에는 4명, 학교별 4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농어촌, 뭐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 계층. 이 학생들을 일반적으로 특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시험 시간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표 보시면요, 수능이랑 제가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봤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시험은 독서하고 문항만 보고 선택을 안 보죠. 그래서 문항수가 30문항이고 50분이다. 사관학교 국어 시험이 좀 더 시간, 타임 어택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듣기를 안 보잖아요. 그 듣기를 제외하고 30문항 50분인데, 수능 같은 경우는 듣기를 빼면은 28문항이에요. 28문항에서 50분. 그래서 좀 더 사관학교가 타임 어택이 크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30문항, 100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사관학교 같은 경우가 고난도 문항이 좀 더 많이 있다. 그래서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시간 관리가 중요하고 수능 대비 연습용으로는 참 좋다. 좋은 시험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1차 시험 산출 방식 한번 볼게요. 1차 시험 산출 방식은 수능 표준 점수 산출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하고 영어는 선택이 없으니까 그냥 표준 점수 그냥 산출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수학은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그냥 수능 수학이랑 산출하는 방법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과목별 가중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강점이 있는 그런 과목의 그 고득점이 되게 중요하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는 이제 구분하잖아요, 사관학교는.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통합형으로 입문자에 섞여 있는데, 입문자 구분해서 선발하니까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별 인구리가 좀 적다. 사관학교 종합선발 수능 반영 비율을 좀 볼게요. 수능 반영 비율은 이제 공사가 상당히 낮습니다. 1000점 만점에 400점이고요. 국가사는 상대적으로 되게 높아요. 1000점 만점에 700점. 그래서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국가사가 많이 유리하고, 근데 수능에 좀 강점이 좀 적은 학생은 공사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 국가사가 영어 비율이 좀 높고, 반영 비율이 높고, 그 회사 국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영어 극과 점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한장 넘어가면은 1등급하고 제가 2등급에 체크를 좀 해놨는데, 육사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이제 100점이면 2등급이 96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점인데, 회사하고 국가사를 보시면은요, 회사는 1등급이
200점에서 2등급이 180점입니다. 이건 2등급 맞으면은 거의 너무 손해가 커가지고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회사를 좀 추천하고, 영어가 약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학교 쓸 때 입사 쪽으로 쓰는 게 맞죠. 그리고 국가사 같은 경우에도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참 특이할 만한 게 이제 한국사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들은 4등급까지는 만점을 주잖아요. 근데 사관학교 보면은 육사는 3등급까지고 2등급부터 나머지 공사회사 국간사는 2등급부터 강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 보시면은 아까 영어가 1, 2등급 20점이었잖아요. 한국사도 1등급은 50점이고요. 2등급은 45점이에요. 예, 상당히 점수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이게 45점이지만 환산할 때, 수능 환산할 때 650점 만점에 750점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 표를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그 점수를 합산한 다음에 그 역수를 곱해야 돼요. 750점 만점으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750분에 650을 곱해주면은 5점이 아니더라도 한 4.3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꽤 큰 겁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국가사,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한국사를 잘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걸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전형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전형별 비교. 일단 학기당 추천 먼저 보겠습니다. 학기당 추천. 학기당 추천은 1차 시험 육사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이었고요. 회사 국간사는 200점, 100점이 들어간다. 근데 국간사는 500점 만점이니까 곱하기 2 하면 200점. 그래서 회사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육사공사는 면접의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회사 국간사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 체력 검정 보면은 육사공사는 점수가 좀 높고, 그 다음에 회사 국간사는 좀 낮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제가 그 각주를 좀 달아놨는데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반 우선 볼게요. 일반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적성 호수, 일반 우선, 뭐 학교별로 이름이 다양한데 그냥 일반 우선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일반 우선전 보면은 1차 시험 점수가 회사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회사가. 그리고 국간사가 좀 낮다. 국간사가 낮고, 그 다음에 근데 상대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점수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학생부 점수가 좀 낮고, 그 다음에 국간사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점수가 좀 더 높다. 예, 1차 시험 점수가 낮은 대신에 학생부 점수가 좀 높게 반영이 된다. 예,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선발 볼게요. 종합선발. 예, 종합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눈에 딱 보이시겠지만은 1차 시험 점수는 육사만 들어갑니다. 육사만 50점 들어가고요. 1000점 만점에 50점이 되게 큰 점수는 아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 회사, 국간사는 1차 시험 점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다. 면접 점수가 450점이에요. 지금 육사, 회사, 국간사 같은 경우는 200점이 다 안 되는, 200점 아니면 150점이라는데 공사는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그러면 면접이 중요하면 다른 데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공사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가 좀 낮다. 수능 배점이 다른 상환학교보다 좀 더 낮다. 면접이 중요하고 수능이 좀 덜 중요하고. 그리고 국간사는 수능이 또 언급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700점 만점이다. 그래서 면접이나 체력이 조금 점수가 안 나와도 수능으로 역전이 가능하다는 저는 크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한 부분은요, 그 사관학교, 4개 사관학교를 전체적으로 큰 틀로 제가 조사를 한 거고요. 다음은 이제 세부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